여러분은 주변에 누군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적어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신체 장애가 나타나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뇌혈관 질환은 현재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다행히 뇌졸중 발생 전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신호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과연 뇌졸중이 정확히 무엇이며 뇌졸중이 오기 전 우리 몸에서 보내는 4가지 신호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취향 저격에서 함께 알아볼게요. 주변에 좀 뇌졸중에 관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친구네 어머님이 수영하시다가 뇌출혈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고 지금은 엄청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데 엄청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건강관리하는 게 있을까요? 어쨌든 몸에 안 좋은 건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고 운동은 하루에 30분이라도 꼭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 최대한 안 받게 이제 자기 멘탈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강관리가 있을까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스트레스 안 받게 좀 멘탈 관리 잘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좀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그걸 계속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운동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3-4번은 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또 건강에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졸중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 중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약 80%를 차지하고 뇌출혈은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뇌질환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뇌경색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혈전입니다. 피가 응고되어 덩어리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혈전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그게 바로 뇌경색이 되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고혈압과 노화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노화와 고혈압으로 인해 딱딱해지면서 막히게 되어 뇌경색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일수록 뇌 관련 질환을 더욱 조심해야겠는데요. 뇌졸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의심 증상이 나타난 후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가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겠죠? 갑작스러운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이지만 병원에 방문해 검사와 약물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고려해 약 3시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겠습니다.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러닝도 하고 있고 걷기 운동도 하고 있고 웨이트, 헬스장 가서 웨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럼 뇌졸중도 예방이 가능할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피가 원활하게 안 도는 거니까 응고되고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피가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음식들 그런 걸 많이 먹는다던가 어쨌든 피가 잘 돌아야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운동들을 미리미리 많이 하면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소도 그러면 잘 드세요? 네, 채소 좋아해요. 샐러드 같은 거. 이런 채소 고기요. 그럼 뇌졸중이 보내는 신호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한뇌졸중학회는 뇌졸중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로 이웃, 손, 발, 시선을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웃은 이 하고 웃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양쪽 입꼬리가 귀 쪽으로 환하도록 활짝 웃었을 때 표정이 찡그러진다거나 한쪽 얼굴이 마비가 온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얼굴 표정에 변화가 온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서 미리 알아둔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손입니다. 두 손을 앞쪽으로 쭉 뻗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혹시 두 손을 앞으로 10초 이상 뻗지 못하거나 한쪽 팔다리에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팔다리에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팬층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알아차리기 쉬우며 이 증상은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80%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니 반드시 기억해 둬야겠죠? 세 번째, 발입니다. 발은 발음의
첫 글자인데요. 바로 발음이 명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뇌졸중 환자의 약 25%에서 언어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진다면 가장 먼저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언어장애는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잘 나오지 않는 실어증과 목, 성대, 혀 등의 언어기관에 마비가 와서 발음이 어눌해지는 구음장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어느 날 갑자기 발음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 주변에서도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겠네요. 네 번째, 시선입니다.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이 흐리게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요즘에 예전보단 많아졌어요. 음식도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튀김류 안 먹으려고 하고 술도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런 거 보면 높아진 계기가 미래를 생각하니까 아프면은 확실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는 이걸 하고 싶고 이때는 이렇게 정도 돼 있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져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상 뇌졸중 전조 증상 4가지인 이웃, 손, 발, 시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각 증상의 앞글자만 따서 이웃, 손, 발, 시선으로 외워두면 기억하기 쉽겠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군가가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면 빠르게 알려주어 늦기 전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놀라고 당황해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은 특히나 골든타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119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길 가다가 비슷한 증상의 환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해도 가족을 기다리거나 하기보다 무조건 119에 전화해 급성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것 잊으면 안 되겠죠? 만약 환자가 구토를 한다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어 기도를 확보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술은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는 게 좋으며 음식은 싱겁게 먹고 적정 체중을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또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이건 포기 못하겠다 하는 게 커피? 하루에 한 잔은 꼭 먹고 있는데 근데 건강이 나빠지면은 다 끊을 것 같기는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술을 좀 드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예는 아니고 소주는 아예 안 먹고 맥주 그냥 모임 있을 때 한 잔? 한두 잔 정도 먹습니다. 옆에 남자친구가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한다 하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좀 꺼려질 것 같아요. 네, 뭐 엄청 주는 아니지만 그 중요한 점 중에 5가지 안은 들 것 같아요. 담배를 피면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어쨌든 본인 몸에도 안 좋고 미래를 봤을 때 술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도 안 좋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그럼 오늘 알려드린 뇌졸중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취향 저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용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